시사 매거진 제주 토요일 시간에 교계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. 자, 기후 위기, 여러 환경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또 실천 가능한 노력들을 얘기해보는 지구 돌봄 프로젝트. 오늘도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와 함께합니다. 박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주실 건가요? 네, 오늘은 탄소를 흡수하는 동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네, 나무 같은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 탄소를 흡수하는 것들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, 동물이 이 탄소를 흡수하는 것은 좀 많이 들어본 얘기는 아니에요? 네, 그렇죠. 탄소 흡수를 위해서 보통 나무를 심고 풀 살리는 것은 모르는 분들이 없을 텐데요. 동물 중에서도 이 나무처럼 탄소를 흡수해 갖고 자기 몸에 저장하는 동물이 있습니다. 그것도 이 평생, 그 일생 동안 한 나무 1,500그루가 흡수하는 만큼의 탄소를 흡수하는 동물이 있는데요. 그 동물 뭔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? 나무 1,500그루가 흡수하는 만큼 흡수한다고 하니까 덩치가 굉장히 큰 동물일 것 같은데, 네. 하마, 코뿔소 이런 동물은 아닌가요? 네, 정답은 바로 고래입니다. 아, 탄소를 흡수한다고 하니까 아마 육상에 사는 큰 포유동물 같은 거 생각하셨을 텐데요. 네. 이 바다에 사는 고래가 탄소 흡수를 통해서 이 기후변화를 막아주는 아주 착한 동물입니다. 그렇군요. 많은 분들이 드라마 우영우에서도 이 고래 얘기를 많이 접하셔서 요즘 고래에 대해서 관심들 뜨거워졌었는데, 이 드라마에서도 못 들어본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.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. 네,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이 기회 있을 때마다 고래 생태적인 습성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해줘서 시청자들이 재밌게 봤는데요. 네. 고래의 놀라운 점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탄소 흡수에 있어서도 그런데요. 고래는 지구에 현존하는 가장 큰 포유동물이잖아요. 네. 그런데 이 고래가 숨을 쉴 때마다 자기 몸 안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합니다. 그렇게 일생 동안 고래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한 33톤 정도 되고요.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이 다 어느 정도 탄소를 자기 몸 안에 체내에 저장하는데요. 고래는 몸집이 크다 보니까 그 저장량이 월등히 많은 것이고요. 또 그래서 이 고래의 별명이 살아있는 탄소 탱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. 네. 또 이 고래가 죽으면 고래의 사체와 함께 그 몸 안에 저장되어 있던 이산화탄소가 심해에 깊숙한 곳으로 가라앉는데요. 이렇게 되면 이제 탄소는 바닷속 깊이 이 심해 생태계로 전달되고 해저 퇴적물에 같이 섞이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고래가 죽을 때까지 이 탄소를 붙잡아 놓고 가는 그런 착한 동물이었네요. 네. 그리고 또 고래가 필요한 이유가 또 있는데요. 이 고래가 큰 몸을 유지하려면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. 네. 또 많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배설물도 많이 생기겠죠. 그렇죠. 그런데 이 고래 배설물에는 인이랑 철 성분이 많이 있는데 이게 바닷속에 살고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잘 자라도록 이 성장을 촉진해 주거든요. 네. 그리고 이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죠. 그래서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하면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가 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한 40%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고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고래 배설물만 먹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태계에서 고래 배설물이 이 식물성 플랑크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해양 생태계에서 먹이 사슬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나요? 네, 맞습니다. 식물성 플랑크톤은 이 광합성으로 탄소 흡수도 하지만 이게 성장하게 되면 이 해양 생물들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네. 특히 또 고래의 먹이가 되는 크릴새우도 이 플랑크톤을 먹고 삽니다. 결국 고래의 배설물로 식물성 플랑크톤이 잘 성장하고 그렇게 되면 그 플랑크톤을 크릴새우가 먹고 또 그 크릴새우를 고래가 먹고 사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이제 생태계의 순환고리가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또 중요한 사실입니다.
그렇군요. 자, 고래를 잘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뭐 기후 변화 또 해양 생태 보존을 위해서도 분명해집니다. 근데 이 고래 개체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? 네, 맞습니다. 인간의 이 포경 활동 전에는 이 세계적으로 고래가 한 500만 마리 정도 존재했었는데요. 네. 지금은 많이 줄어서 한 130만 마리 정도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네. 만약에 이 포경 활동 이전 수준으로 고래 개체 수가 회복된다면 연간 한 17억 톤 정도의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고 보는 연구도 있는데요. 안타깝게도 고래 개체 수는 지금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개체수 감소의 이유, 뭐 폭염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주 원인은 이제 광범위한 해양 오염, 또 기후 변화, 또 혼획 때문인데요. 해양 오염은 쓰레기의 해양 투기나 뭐 기름 유출 사고 같은 것 때문에 벌어지고요. 또 기후 변화는 해양의 산성화를 일으켜서 바다의 사막화 현상인 이 백화 현상을 일으켜서 바다에 아무것도 살지 못하게 만들고요. 또 혼획으로 죽는 이 고래가 많은데요. 이 혼획이라는 것은 다른 어류를 잡다가 예기치 않게 고래도 그물에 같이 걸려서 잡는 것을 말하는데요. 이 잡은 고래는 놔주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큰 그물로 잡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고래만 따로 빼서 풀어주기가 쉽지 않고 또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번거로운 일들이라서 고래가 이 혼획을 통해 죽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우리나라에도 고래가 좀 살지 않나요? 네,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고래 보실 수 있는데요. 예를 들면 해안 그 바다에는 웃는 고래라는 별명이 있는 그 상뱅이가 서식을 합니다. 근데 2007년에 그 해안 바다에 기름칠 사고가 있었잖아요. 네. 그때 이제 이 상뱅이 고래를 비롯한 해양 생태계 전체가 이제 피해를 입었고 또 고래들이 떠나거나 죽고 그랬었는데요. 계속적인 복구를 해서 한 8년 이후 이제 다시 그 고래들이 돌아오고 그랬던 일도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이 고래 개체수 감소 이유가 대체적으로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거네요. 이것을 반대로 사람들이 노력하면 이 고래 개체수도 더 증가하고 또 해양 생태계 살릴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해양으로 이제 투기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을 줄이고 또 바다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어업 도구들이나 또 폐수 방류도 좀 철저히 규제해야 될 것 같고요. 또 뿐만 아니라 이 고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상황들도 좀 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지금 이제 고래도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는 것 같은데 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은 어떻습니까? 네, 바다에 이제 큰 배들도 많이 다니고 또 잠수함 이런 것들도 다니잖아요. 또 군사훈련 같은 거 할 때는 바다에 함정들도 많이 다니고 또 포사격 같은 것도 하는데 이럴 때 이제 뭐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또 음파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럴 때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들이 고래한테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. 또 우리나라 이거 봐도 공군기지나 공항 근처에 살면 소음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. 맞아요. 해양 생물도 네, 비슷한 경험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죠. 또 기존의 선박들은 지금 벙커 CU를 그 연료를 사용하는데요. 근데 이제 벙커 CU를 사용하게 되면 대기 오염 물질도 많이 나오고 또 이 기름이 해양에 유출될 경우에 해양 생물들한테 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그래서 요즘에는 공해 물질을 좀 발생시키지 않는 전기로 추진하는 선박을 연구도 하고 있는데요. 네. 아직 기술적인 이유로 이 상용화되진 않았지만 소음 저감이나 오염물질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 고래뿐만 아니라 지구에 존재하는 많은 생물들이 건강하게 이 생태계를 잘 유지한다면 이 기후변화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. 이런 생각도 듭니다. 네,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모두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좋아하셨잖아요. 네. 그냥 보기에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서로 도와주고 상생하면서 서로의 생명에 기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을 것 같은데요. 이 고래뿐 아니라 여러 동물들을 연구할수록 이 동물들은 자기 종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종과 또 생태계 전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.
인간이 맡은 역할은 바로 이런 자연의 질서를 잘 돌보고 또 무너진 질서를 회복시키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. 고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신비와 질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. 이것을 파괴하고 있는 이 인간들의 행위를, 우리들의 행위를 멈추고 돌아서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회개와 반성의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지구돌봄 프로젝트 오늘은 고래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다음 주 토요일에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였습니다.